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well, I don't wanna jinx it. 안녕하세요, 치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재지난주에 걸쳐서 제가 그 중남부 산악 지역 도시들을 바이크로 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자연산 침양을 찾으러 갔었죠. 근데 이제 그 약속과 달리 침양의 그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다음 기회에 또 기회를 노리고 일단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가 또 이제 남부지방에 또 볼 일이 있어서 또 바이크로 쭉 돌고 왔습니다. 한 1200-300km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자연산 침양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바이크를 타고 오래 다닌다는 게 물론 뭐 제가 좋아하니까 하는 일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갑자기 좀 구독자들이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구독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반가우면서 한편으로 또 책임감이 더 커집니다. 제가 이제 그 침양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인터넷상에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뭐 침양환, 그 다음에 뭐 재배침양은 뭐 먹으면 큰일 난다, 뭐 선양을 또 이렇게 너무 심하게 피우는 등등등 여러 가지 그 갑론을박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해외에 살다 보니까 물론 한국 자주 들어갑니다만 해외에 살다 보니까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현지에서 구매하는 그런 침양 제품들에 대해서도 심심치 않게 저한테 문의들을 하십니다. 또 제가 아는 지인들도 베트남은 뭐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는 여행지다 보니까 지인들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러이러한 뭐 침양 제품을 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아이들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7살, 8살 먹은 미성년자 그런 아이들도 아니고 나이들 드실 만큼 드시는 어르신들인데 성인들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뭐 물건을 구매해 놓고 저한테 뭐 어쩌냐, 지명강의 선생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본인이 할 그 판단을 내리셔서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사신 거니까 뭐 사용을 하든지 버리든지 그것도 또한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다른 그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고, 단지 큰 테두리에서 선양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자면 너무 많은 양을 피우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피울 때 환기를 꼭 시키면서 피우세요. 뭐 그런 정도의 제가 조언은 조금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침양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제가 그닥지 홍보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팔아서 제가 먹고 사는 그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돈이 좀 적으면 어쩌고, 좀 돈이 과거에 많아봤더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쓸 용돈 정도, 그 다음에 좋은 치명이 나왔을 때 그걸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예비비, 그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루 밥 3끼 먹고. 저에게는 포르쉐도 필요 없고 람보르기니도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돈이 있다 해도 그런 차들을 사기는 싫고, 과시하면서 산다는 게 과거에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사람을 무시하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향과 함께, 또 이렇게 저는 차이는 아니지만 주변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너무 좋은 차와 도구들을 주셨기 때문에 차 마시고 책 쓰고 취향 연구하고 그렇게 조용히 베트남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제가 코로나 시절에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시향이라 해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문화를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 문화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베풀 시자에 향기 향자를 써서 시향이라고, 제가 이런 내용을 한 번은 제가 유튜브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문 유튜버라면 그걸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해주거나 관리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동영상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도 어쩔 때 보면 중복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과거에 한 번인가는 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제 오늘 더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시향을 한국에서는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을 제가 초대를 받아서 많은 분들과 지명을 가지고 시향이라 해서 그런 행사를 했었죠. 횟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수백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침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알리고, 침향을 이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향도 피우고, 재배 침향도 피워보고, 자연산 침향도 피워보고, 제가 아끼는 기남도 피워보고, 또 원액, 침향 원액을 가지고 차로도 마셔보고, 향으로도 써보고, 또 어떤 식품에 첨가를 시켜서 그 식품을 맛도 보기도 하고, 또 시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저의 베트남 침향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고, 한 3년 동안 나름대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이제 제 침향랑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파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나트랑에 살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나트랑이라고 부르고, 이제 베트남 말로는 야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살고 있으며, 여기에 현지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향 전문 기업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시향을 베트남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몇몇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기회가 되면 이제 바이크에다가 침향할 수 있는 도구들을 싸가지고 그냥 나그네식으로 그곳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베트남 현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침향 시향을 하는, 향을 즐기고 차를 마시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런 그런 내용들을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향 시향을 할 때 여러 가지 단락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재배 침향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일단 재배 침향을 어떻게 피우는 것인가.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온라인상이나 전화로
재배치명을 뭐 먹어도 됩니까? 재배치명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이 솔직히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오늘 재배치명을 어떻게 피우는 게 가장 좋은가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제 탁자에 있는 이것들이 지금 재배치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게 지금 재배치명들이고 지금 키운 기간은 약 5년, 6년 정도 된 그런 재배치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편치명이라고 부르죠. 편치명. 이렇게 가늡니다. 아주 가늘죠. 이 두께가 약 0.5mm입니다. 아주 가늘죠.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은 검게 보이는 밤색 부분으로 보이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치명수지입니다. 치명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무, 치명나무는 제가 항상 그 설명을 드렸지만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보통 1년, 나무가 잘 크면 1년 정도, 그 다음에 나무가 좀 잘 안 큰 거는 2년 정도. 밑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구멍을 보통 12mm 드릴로 45도 각도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배양균을 집어넣습니다. 그 배양균이 뭔지는 이제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 배양균과 나무가 싸워서 거기에 이제 수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수지를 치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한 명칭이 치명나무 조각이죠. 치명나무 조각, 뭐 치명나무 덩어리 이런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검게 붙어 있는 부분, 요 부분들이 검게 나타난 부분이 치명 기름 수지죠. 수지 치명 수지, 나무 숫자에 기름 지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저희가 치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구멍 뚫은 부분들이 보이죠?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서로. 여기가 배양균을 집어넣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생긴 괭이죠, 괭이. 괭이 부분이고,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이제 수지가 여기 보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다 그 수관입니다. 수관. 나무를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관이 있는데, 물을 빨아들이는 그 수관에 제일 먼저 기름이 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재배치명은 속이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거. 아주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생긴 부분만 치명이 있는 부분의 뒷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조각칼로, 예리한 조각칼로 도려낸 거죠. 그래서 도려낸 자국들이 이렇게 보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 속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데, 저 속에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썩어서 저런 부분들이 좀 모양은 좀 이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래가지고 일부 인터넷상에서 저런 부분들을 고급이다, 뭐라 그러죠, 숙성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향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저 부분을 예를 들어 긁어서 향을 피워놓으면 썩은 내가 펄펄 납니다. 그래서 혹여 어떤 뭐 재배치명을 좀 구매를 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부분은 수지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썩은 거죠. 이런 부분들은 썩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뭐 숙성돼서 썩은 거다, 이제 좋다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속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런 속 부분은 향으로 쓸 수 없는 그냥 나무가 썩은 거예요.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재배치명입니다. 이게 아무리 이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뭐 수지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재배치명입니다. 그래서 재배치명과 자연산 치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차이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향입니다. 향 자체가 그냥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향이 완전히 달라요. 자연산 치명과 재배산 치명의 향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다르냐? 큰 맥락은 하나 있는데 똑같다는, 제가 이제 수년간 오랫동안 그 향을 맡아보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단향, 달콤한 향은 같습니다. 한 가지가. 그러나 나머지는 완전히 틀립니다. 향 자체가. 그래서 재배치명 향을 맡고 그 다음에 자연산 치명 향을 맡아보면 재배치명 향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연산 치명은 이제 뭐 돈을 떠나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포기를 해야죠. 자연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럼 재배산은 나쁘냐 향이? 그건 아닙니다. 재배산 치명도 향을 피워놓으면 그 향긋함이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천상향? 그 자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자연산 치명의 향이 더 좋다라는 거죠. 예, 더 좋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머지 이 향들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진 형태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는 0.5mm 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치명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그 나무를 누드식으로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하얀 속 부분, 치명나무가 이렇게 안에 잘라보면 되게 하얗거든요. 그 하얀 부분에다만 배양규를 발라서 동그랗게 다 발라줍니다. 전체를. 그러면 거기에 이제 1, 2년에 걸쳐서 놔두면 거기에 침향이 동그랗게 형성이 되겠죠. 겉표면에. 예, 그 나무를 베서 그 동그랗게 형성된 부분을 도려낸 다음에 얇게 사람이 뒷부분을 깎아냅니다. 0.5mm가 이건 기계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깎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아가우드 칩이라고 보통 부르죠. 예,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질이 거의 없는 상태에 수지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랍 쪽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목질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일이 칼로 또 다 깎아서 그 수지 있는 부분만 향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을 또 덜어줄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칩으로 나와 있는 이런 상태를 우선 선호합니다. 직접 그 불을 이용해서 침향나무 조각이나 편을 직접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이런 침향나무 조각이 있다. 그러면 이 표면에 이렇게 수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표면을 이런 이제 뭐 라이터라든가 어떤 뭐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태우는 거죠. 직접 이렇게 직접 태우고 나면 이 올라오는 향에 그 침향의 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좋은 침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침향 조각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떤 침향의 그 중후한 맛, 온화한 모습 그런 것들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쓰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지만 타는 게 아니고 이 생목질 부분도 같이 타기 때문에 직화 방법이죠. 그러면 생목질이 이렇게 타게 되면 같이 타게 되면 좀 매캐한 나무 타는 그런 향이 동시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 이 생목질이 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유해 물질이 동시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고 이 칩도 침향 칩도 이렇게 멀리서 태우면 여기에서도 아주 좋은 향은 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나무 조각보다 목질이 많이 함유된 이 나무 조각보다는 덜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타다 보면 여기에도 목질이 어느 정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목질이 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향 본연의 향, 그 향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섞이는 거죠. 목질의 향과 침향 본연의 향이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캐한 그런 향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 열을 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침향 이제 재배 침향이 이렇게 있으면 코에 갖다 대고 향을 맡으면 향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향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행지나 한국에서 혹시 침향 나무 조각을 구할 기회가 있어서 구했는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코에 갖다 댔는데 어떤 침향의 향이 확 났다. 그러면 그거는 가공을 한 침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침향은 36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만 향이 발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향이 난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뭔가 작업을 했다는 소리죠. 향을 입혔거나 아니면 그것도 침향나무에다가 입히면 다행인데 침향나무가 아닌 아예 심지어 플라스틱에다도 향을 입혀가지고 그걸 침향이라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향을 혹시 구매하실 때에는 코에 갖다 대서 향이 난다. 아주 미세한 향 말고 향이 훅 난다. 그러면 일단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재배 침향들은 코에 갖다 댔을 경우에 거의 향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향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약간 더운 날씨 속에서라든가 사람 손에 체온에 의해서 좀 닿아가지고 미세한 침향의 향이 나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향이 그냥 훅 난다. 그거는 일단 그런 제품을 일단 구매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직접 불을 갖다 대서 향을 피우는 방법은 번거롭고 화재 위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발향기라는 기계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게 중국, 일본 이 두 나라에서만 발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침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본 제거 동그란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중국에 요즘 뭐 이렇게 열선을 이용해서 만든 거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제품을 하나씩 구매하셔서 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1인용이죠. 1인용.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애들 가족끼리 뭐 온화한 날 모여서 향을 좀 피우자, 침향을 좀 즐기자 했을 경우에는 온 가족이 즐기기에는 좀 그렇죠. 그게. 그 다음에 그거는 또 호흡을 잘못해 버리면
이제 향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런 호흡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 콧바람으로 이렇게 내버리다면 또 향이 조그만 조각들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 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자주 교체해 줘야 되는, 배터리가 4개씩 들어가는데 그 자주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중국제는 잘 아시잖아요. 예, 고장률이 너무 많고 또 강한 온도는 잘 나오지 않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불편함을 느껴서 이제 제가 그 기계를 아예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이 보시는 기계가 그런 기계인데, 제가 이것저것 여러 기계를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분해를 해보고,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목공소 아는 목공소에 좀 부탁을 해가지고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 기계도 많은 한국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재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직접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 간접 열로서 그렇게 내기 때문에 생목질이 타지 않아서 유해 물질이 아주 적게 나오는 그런 좋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썩은 부분, 이런 부분 푹푹 부서지네요. 여기 이 속에는 침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침향을 구매하실 때 있으면 뭐 이게 오래돼서 숙성돼서 뭐 이렇게 됐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부분을 좀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